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연구팀은 3개월 동안 200명의 직장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에는 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라는 단기 행동 지침을, 다른 그룹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라는 장기 습관 지침을 주었다. 3개월 뒤 놀라운 차이가 생겼다. 단기 목표 그룹은 첫 달까진 집중도가 높았지만 2달 차부터 피로감과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루틴 그룹은 생산성이 꾸준히 상승했고 스트레스 지수는 40% 이상 낮았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성공의 핵심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느냐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결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성공은 단기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 습관의 누적 결과물이다. 인간의 뇌는 결정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를 의사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 부른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 무엇을 입을지, 점심을 뭘 먹을지, 메시지에 답장할지 말지, 이런 사소한 선택이 쌓이면서 전두엽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이때 루틴 습관은 뇌의 에너지 누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 즉, 루틴은 뇌의 회로를 단축시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준다. 첫째, 루틴은 뇌를 지켜주는 방패다.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팀은 루틴이 전두엽과 편도체의 균형을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두엽은 합리적 판단과 집중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감정 반응을 담당한다. 즉, 전두엽이 지치면 감정이 폭발하고 편도체가 과열된다. 이때 루틴은 이 둘의 균형을 잡아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이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건 단순히 성실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뇌의 에너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전략이다. 일론 머스크도 하루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를 루틴으로 설계한다. 루틴이 없으면 창의성도 없다. 그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관리한다. 식사, 회의, 이메일 확인, 공장 점검 모두 루틴화되어 있다. 그래서 머스크는 초집중 상태 디프 포커스를 하루에 여러 번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뇌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그가 루틴을 따르는 이유는 자율성이 줄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루틴은 뇌를 반복의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의 피로에서 해방시켜준다. 둘째,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뇌는 즉각 보상을 원한다. 루틴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의 뇌가 즉각적 쾌락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화심리학자 로버트 라이트는 저서 도덕적 동물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뇌는 장기 생존보다 단기 쾌락을 위해 설계되었다. 수십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은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생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뇌는 즉각적 보상을 주는 행동을 자동적으로 강화하도록 진화했다. 이걸 도파민 루프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오히려 독이 된다. 스마트폰 알림, SNS 좋아요, 빠른 자극 이런 것들이 뇌의 보상 회로를 낚아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목표보다 작은 쾌락에 빠지게 된다. 루틴은 이 도파민 회로를 재훈련하는 장치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처음엔 힘들지만 3주차부터는 운동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즉, 루틴이 보상의 패턴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하버드대 뇌과학 연구소의 마이클 루터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루틴은 뇌에게 안정적 보상을 학습시킨다. 즉각적 쾌락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루틴을 통해 장기적 만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부자들은 절제의 천재가 아니라 루틴을 통한 도파민 설계의 달인이다. 셋째, 습관은 의지력을 대체한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한정되어 있다. 윌파워 이론 WILPOWER 실의 연구로 유명한 스탠포드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력은 소모성 자원이다. 루틴은 그 의지력을 절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나는 의지가 약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의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루틴은 그 시스템을 만든다. 워런 버핏이 매일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60년째 같은 아침 메뉴를 먹는다. 맥도날드 커피 그리고 베이컨 샌드위치. 왜냐하면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의 뇌는 이미 결정 피로 대신 집중 피로에만 에너지를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루틴으로 자동화된 시간의 비율이 높을수록 창의적 사고력은 최대 47%까지 향상된다. 왜일까? 뇌는 에너지를 패턴 인식과 새로운 문제 해결에 나누어 쓴다. 루틴이 일정 부분을 자동화하면 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여유를 갖는다. 즉, 루틴은 창의성을 막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장치다. 성공은 열심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의 결과다. 그 반복이 바로 뇌의 회로를 바꾸고 인생의 궤적을 바꾼다. 버핏, 머스크, 팀 쿡, 오타니, 쇼헤이 그들의 공통점은 천재성이 아니라 지속성의 미학이다. 성공은 단기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뇌에 새겨진 루틴의 패턴이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애너 윌리엄스 박사는 습관이 인간의 보상 회로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6주간의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감사일기를 쓰기를, 다른 그룹에는 하루 목표 달성 체크리스트를 지시했다. 6주 후 첫 번째 그룹은 도파민 수치의 변동폭이 40% 이상 낮아졌다. 즉, 감정 기복이 줄고 평온함이 유지되었다. 반면 목표 체크 그룹은 첫 주엔 동기부여가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감이 2배 이상 높아졌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습관은 보상의 강도를 줄이는 대신 지속성을 늘린다. 첫째, 도파민은 보상이 아니라 기대다. 우리는 보통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보상을 받기 전에 분비된다. 즉, 도파민은 행복이 아니라 기대감이다. 스탠포드 신경과학자 앤드류 허버만 교수의 실험에서도 이 점이 입증됐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되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다르게 설정했다. 그 결과 예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은 그룹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건 도박, SNS, 게임이 중독되는 이유와 같다.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회로가 지속적인 성취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자극은 뇌를 흥분시켜 단기 동기를 유발하지만 루틴처럼 예측 가능한 행동은 초기엔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이 뇌를 안정시켜 장기적 몰입을 가능하게 만든다. MIT 뇌인지 과학센터의 제임스 올즈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흥분이 아니라 기대의 유지다. 루틴은 도파민의 노이즈를 줄여 뇌를 안정된 동기 상태로 만든다. 둘째, 습관은 동기를 대체하는 뇌의 회로다.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소는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자동화할 때 뇌의 어떤 영역이 작동하는지를 MRI로 관찰했다. 그 결과 루틴이 형성될 때 전두엽의 활동이 줄고 선조체 STRIATUM의 활성도가 증가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의지력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선조체는 자동 반복 행동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즉, 루틴이 형성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진화한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효율화 전략이다. 전두엽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반면 선조체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래서 루틴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루의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워런 버핏은 이 원리를 완벽히 이해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나는 결정을 최소화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의 하루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다. 신문 읽기, 아침 식사, 투자 보고서, 검토, 점심 산책, 전화회의. 거의 동일한 순서로 반복된다. 하루의 대부분이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버핏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의사결정 에너지를 쓴다.
즉, 그는 뇌의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버핏의 장기 복리 사고 컴파운드 싱킹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이유다. 셋째, 뇌는 패턴을 사랑하는 기관이다. MIT 신경심리학자 데니얼 리버만은 이렇게 말했다.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루틴은 뇌에게 보안을 제공한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한다. 진화적으로도 그렇다. 수렵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곧 위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안전으로 인식한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매일 같은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적게 나타난다. 즉, 루틴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뇌의 안전장치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실험이 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100명의 CEO를 대상으로 루틴의 일관성과 스트레스 반응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루틴이 일정한 CEO는 그렇지 않은 CEO보다 심박 변동률 HRVE 평균 23% 안정적이었다. 이건 곧 감정적 회복력이 높다는 의미다. 넷째, 루틴은 감정 통제력까지 강화한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감정센터가 있다. 편도체는 위협,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을 조절한다. 하버드의 감정조절 연구소는 매일 일정 루틴을 가진 사람일수록 편도체의 반응 속도가 2배 늦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에 덜 휘둘리는 뇌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다. 그래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공장 사고나 로켓 폭발 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위기 속에서도 루틴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루틴이 나를 감정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건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회로의 차이다. 루틴은 뇌의 감정 중추를 지연시키는 버퍼 역할을 한다. 즉, 루틴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정이 늦게 반응한다. 그 짧은 지연이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다. 다섯째, 루틴은 인내심을 길러주는 뇌 훈련이다. 스탠포드의 유명한 실험, 마시멜로 테스트는 인내심이 성공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줬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선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은 단순히 의지력이 높은 게 아니라 루틴이 명확했다는 것. 그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며 즉각적 보상보다 반복적 패턴을 더 선호했다. 즉, 루틴이 인내심의 뇌회로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버드 행동과학자 조지 리처드는 이렇게 정리했다. 인내심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루틴이 만들어주는 신경학적 부작용이다. 결국 루틴은 의지 자동화 몰입 지속 동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신경회로 시스템이다. 이 회로를 구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된 성과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계획이 아니라 루틴으로 움직인다. 뇌는 계획보다 패턴을 믿고 성공은 결심보다 반복을 믿는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소는 인간관계의 질이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한다는 유명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덜 알려진 사실이 있다. 그 연구의 후속 분석에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루틴의 일관성이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724명의 참가자를 75년간 추적 관찰했다.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루틴을 갖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주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했다. 이들은 즉흥적인 감정보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관계를 관리했다. 첫째, 루틴은 인간관계를 안정시키는 정서의 리듬이다. 예일대 감정심리학 연구소는 관계 만족도와 일상의 패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관된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적었고 그만큼 주변인에게 예측 가능한 신호를 보냈다. 즉, 루틴은 신뢰를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한다. 진화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존재는 위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의 일관성은 단순한 인격 문제가 아니라 진화적 생존 전략이었다. 워런 버핏이 수십 년간 같은 파트너 찰리 멍거와 협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파트너들은 버핏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그는 시간표 자체다라고 말했다. 즉, 루틴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언어다. 감정의 폭이 넓을수록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루틴이 단단할수록 관계는 깊어진다. 둘째, 루틴은 자존감의 근육을 키운다. 하버드 긍정심리학자 션 에이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루틴의 부산물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정한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 통제감 컨트롤 오브 라이프이 높았다. 이는 자존감과 직결된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신뢰다. 즉,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루틴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신경학적 증거를 뇌에 쌓는 일이다. 그 반복이 자존감을 키운다. 스탠포드 행동과학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단 10일간 아침 루틴 기상, 명상, 물 마시기, 짧은 운동을 지킨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이 평균 32% 상승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성취는 없었음에도 자존감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뇌가 자기 일관성 셀프-컨시스턴시를 성취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루틴은 자기 신뢰의 증거를 쌓는 시스템이다. 셋째, 루틴은 돈 관리 습관을 자동화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행동경제학자 된 길버트는 재정 루틴이 부자와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돈을 벌기보다 돈의 흐름을 루틴화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으로 소비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피곤하면 외식한다. 즉, 소비는 감정의 배출구다. 하지만 루틴은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감정적 소비 대신 패턴화된 소비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60년간 같은 아침 메뉴를 먹으며 출근길에 그날의 식사비를 보고 투자 심리를 조절한다. 그는 스스로의 소비 감정을 루틴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소비심리 연구에서도 지출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 구매율이 63% 낮았다. 특히 소비를 미리 계획하는 사람보다 소비 루틴을 갖춘 사람이 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즉, 루틴은 의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지보다 강력한 자동화된 통제력을 만든다. 넷째, 루틴은 돈의 복리 효과를 가능하게 만든다. 하버드의 행동경제학 연구소는 루틴의 지속성과 자산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10년간 추적했다. 그 결과 일정한 루틴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은 평균 6.3배 빠르게 성장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루틴은 복리 컴파운드의 기반이다. 복리는 시간과 일관성이 결합할 때만 작동한다. 워런 버핏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성공은 복리의 게임이다. 복리를 얻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의 루틴은 단 한 번도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반복이 80년의 자산 복리를 만들었다. 즉, 루틴은 복리의 시간을 지키는 습관의 방패다. 다섯째, 루틴은 성공하는 감정의 패턴을 만든다. 예일대 심리학자 수전 노트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다. 즉, 행복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반복된 감정 루틴의 결과다. 매일 감사, 규칙적 운동, 일정한 수면 시간. 이런 단순한 루틴들이 뇌의 감정 회로를 재설정한다. 하버드 감정신경학 실험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알파파가 규칙적으로 상승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37% 감소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의 안정 회로가 루틴을 통해 고정된다는 증거다. 결국 루틴은 돈과 감정, 인간관계를 모두 예측 가능한 성장 궤도로 만든다. 즉, 루틴은 인생의 자동 조종 장치다. 당신의 루틴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겠다. 워런 버핏. 하버드 행동과학 연구소는 2018년 루틴이 뇌에 완전히 고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구했다. 결론은 평균 66일. 하지만 단순히 반복 횟수가 아니라 반복의 질이 핵심이었다. 연구진은 이렇게 밝혔다.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을 의식화할 때 만들어진다. 즉,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의식 있는 반복, 즉 나는 지금 이 루틴을 왜 하는가? 를 인식하는 과정이 뇌의 시냅스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첫째, 루틴은 의식적 시작으로 만들어진다. MIT의 습관 연구소는 루틴의 첫 3분을 뇌각성 구간이라고 부른다. 처음 3분이 루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 루틴을 시작할 때 왜 일어나야 하는가? 를 생각하기보다 작은 행동 신호 트리거를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전 예시. 책상 위에 물 한 잔을 올려두면 물 마시면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트리거 형성.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면 운동복을 보면 운동 모드라는 자동 연상 작동. 하버드 뇌과학자 데니얼 리버만은 이렇게 말했다. 루틴은 의지로 시작하지 않는다. 루틴은 환경 신호에 반응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즉, 루틴을 만들려면 먼저 환경의 신호를 바꿔야 한다. 둘째, 루틴은 환경이 아니라 의미로 유지된다. 루틴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왜가 명확했다. 하버드 행동심리학 실험에서 이유를 인식한 루틴 그룹과 단순 수행 그룹을 비교했더니 8주 후 유지율이 71% vs 26%로 극명히 갈렸다. 루틴의 지속력은 의미감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운동해야 한다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건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의무 회로피로 중심과 작동하지만 후자는 보상 회로성취 중심과 활성화된다. 즉, 루틴은 왜 해야 하는가? 이를 뇌가 납득할 때 유지된다. 결론. 성공은 단기적인 결심이 아니라 루틴이 뇌에 새겨질 만큼 반복된 결과다. 루틴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 돈, 인간관계, 그리고 정체성까지 바꾼다.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이 곧 당신의 미래다. 결심은 하루를 바꾸고 루틴은 인생을 바꾼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